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인생에서 진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남편 챙기고 아내 눈치 보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정작 당신 자신의 꿈과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은 사라지고 모든 선택과 감정이 상대방에게 예속돼 버렸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도 못한 채 침묵으로 지나친 날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속 허기는 깊어만 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무너지지 않고 외롭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부라도 내 인생이 따로 있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와 사는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고 영상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으니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을 따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독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도 없습니다. 잔소리를 참아야 밥 한 끼를 먹고 눈치를 봐야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삶은 결코 평화로운 노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위기이고 매 대화가 모욕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 하나에도 따져 묻는 소리에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사는 현실. 이것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옥입니다. 정작 돈을 버는 사람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경제권을 쥐지 못한 배우자는 하루아침에 무력해집니다. 병원비는 물론 장례비, 생활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내밀고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만 버틸 수 있는 비참한 나날이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왜 내 통장 하나 만들지 않았는지, 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챙기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은 비참함 그 자체로 끝나게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황영자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장만했고 아이 셋을 키우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봤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일은 안 해도 남편 연금 하나면 노후는 든든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 있었고 연금 수령 계좌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 황 씨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쌓여갔고 자식들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황 씨는 몇 개월 만에 집도 팔고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낸 뒤 본인은 월세방으로 쫓기듯 나와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남편이 숨을 거두고 난 뒤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죽자 갑자기 자식들이 몰려와 유산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가 평생 돌봐온 남편의 재산임에도 법적으로 그녀는 증여 없이 살아온 배우자일 뿐이라며 자식들이 절반을 요구한 것입니다. 황 씨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게 대가냐? 하지만 자식들은 단호했습니다. 법이 그렇잖아, 엄마. 이 사건 이후 황 씨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경제적 독립 없으면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부부라도 내 돈은 꼭 따로 챙겨야 한다. 내 통장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는 거다. 지금은 소박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황 씨는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에 자투리 알바를 하며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더 편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나한테 꼭 필요한 만큼만 벌고 쓰니까. 오히려 자유야.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건 단지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돈을 가지면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보며 살아가는 수동적 삶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점검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작게나마 나만의 수입, 나만의 자금, 나만의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 따로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걸 놓치면 인생 전체가 종속됩니다.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로를 탓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의 갈등은 언제나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왜 약을 안 챙겨왔어? 이제 좀 귀찮게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쌓여 있던 감정이 터지고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독설이 쏟아집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원망만 남고 의지하고 싶었던 존재가 이제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늙을수록 짜증은 커지고 인내심은 줄어들며 결국 말끝마다 상처가 남습니다. 젊었을 땐 애써 참아 넘겼던 말들도 노년에는 칼이 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무심한 행동에도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상대가 짜증을 내면 저 인간은 이제 나를 귀찮아하는구나로 해석되고 평생의 서운함이 그 순간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결국 남는 건 서로 탓하기입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이 지경이라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일상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부부 사이는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견딤의 전쟁터가 됩니다. 오랜 동반자가 아닌 서로를 갉아먹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리입니다. 함께 살아도 인생만큼은 따로 살아야 서로에게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망이 아닌 존중이 남고 잔소리 대신 침묵의 배려가 남습니다. 때로는 따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정호진 씨 부부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한때는 자식들 사이에서 금슬 좋은 부부로 불리던 두 사람이었지만 은퇴 이후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남편 정 씨는 몸이 불편해져 외출을 꺼리게 됐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앉아서 TV만 보고 나는 뼈 빠지게 집안일해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싸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손주들 생일잔치 자리에서도 서로의 허물을 끄집어내며 창피를 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눈치를 보며 말렸지만 정 씨 부부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 근처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따로 살아? 부부는 같이 있어야지. 하지만 정 씨 부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따로 살면서 사이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정 씨는 버스를 타고 아내 집에 놀러 갑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눕니다. 다시는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같이 살 땐 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근데 따로 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참 따뜻했구나 하는 걸 다시 느껴요. 정 씨도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아내에게 기대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만나면 고맙단 말부터 나옵니다. 이처럼 인생 후반전에는 무조건 같이 있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다고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여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거리, 그 거리가 있어야 고마움이 피어납니다. 지나온 세월을 서로 탓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거리가 결국은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부부라고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는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인생을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고 남은 삶을 품위 있게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늙어서까지도 우리라는 이름에 묶여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긴다면 결국 내 행복은 언제나 나중으로 밀려납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도, 가고 싶은 여행도, 하고 싶은 취미도 모두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 그것만 좋아하냐? 돈 아깝게 그런 걸 왜 배우냐? 그 나이에 거긴 좀 아니지 않냐는 말 앞에서 나의 기쁨은 쪼그라들고 결국 나는 나를 잃어갑니다. 행복이란 건 결국 작은 선택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새 옷을 입는 기쁨,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즐거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소소한 자율성. 그러나 부부 생활이라는 틀 안에서는 그 사소한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참고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내 차례라는 생각이 왜 이기적으로 들려야 합니까? 인생 후반부는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에서, 일정에서, 그리고 공간에서의 분리가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맞춰주며 살아온 세월은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양보도 희생도 이해도 필요 없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권리이며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배윤희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배 씨는 남편과 4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무뚝뚝한 성격이라도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짜증을 내고 식사 메뉴 하나에도 시비를 걸며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남편을 보며 배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던 그림 수업을 다니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해라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함께 가고 싶었던 제주 여행도, 해보고 싶었던 플라워 클래스도 남편의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하나둘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외딴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배 씨는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생긴 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시 창작 수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몰래 다녔습니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시장 다녀온다며 가방에 노트를 숨겨놓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몰래 다닌 끝에 그녀는 자신이 쓴 시로 지역문예지에 당선되었고 마을에서 작은 낭송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힘들게 다니냐. 그 순간 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어서는 절대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결국 배 씨는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어 작은 임대주택 하나를 얻어 홀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몰려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시를 쓰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소풍도 다닙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써야죠. 내 마음이 기뻐야 건강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 행복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행복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늙어가며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가장 아픈 건 낯선 이의 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잔소리, 무시, 핀잔, 그리고 멸시. 젊을 땐 참고 넘겼던 말들이 나이 들수록 독처럼 번지고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내가 돈 벌 땐 당신 뭐 했어? 그 나이 먹고도 생각이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부부 사이에서 너무도 흔히 오갑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말 안 해도 안다는 착각 속에 예의와 배려는 사라지고 상처만 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가장 쉽게 다칩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변명할 기운도 없습니다. 결국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노년의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정신적 멍은 몸보다 더 오래 갑니다. 자존심은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의 우울감은 깊어집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이 내 상처를 가장 쉽게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리입니다. 따로 살아야 더 이상 찔리지 않습니다. 따로 있어야 덜 다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1세 정남순 씨는 4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땐 말이 없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점점 까칠해졌습니다.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텔레비전 볼 거면 조용히 봐. 시끄럽게 좀 하지 마. 말끝마다 나오는 짜증과 불만은 정 씨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정 씨는 가끔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좀 참고 넘기면 안 돼? 그 말에 정 씨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쌓였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평생 한 것도 없으면서 왜 맨날 피곤하다고 징징대? 그 말에 정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날들, 남편이 직장에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까지 불 꺼진 거실에서 졸던 시간들, 혼자 아팠던 날도 남편 밥 챙기느라 약 하나 못 먹던 기억들, 모두가 스쳐갔습니다. 내가 평생 한 게 없다고? 그 순간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그날 이후 정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말은 줄이고 일정도 따로 짰습니다. 아침밥은 준비하지 않았고 남편이 시비 걸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로 방을 쓰고 식사도 제 시간에 혼자 챙겨 먹었습니다. TV도 각자 보고 일과도 분리했습니다. 꼭 해야 할 말만 짧게 하고 감정은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룸메이트처럼 한 집에 있지만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스스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으로 나가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엔 혼자 산책을 하며 시장에서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남편의 눈치도 말투도 비아냥도 들리지 않는 내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한 집에 살지만 철저히 따로 사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그 사람 한마디에 울고불고 했어요. 지금은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해요. 내 일은 내가 챙기고 내 감정은 내가 지켜요. 한 집에 살아도 이제는 내 인생 따로 사는 중입니다. 이처럼 부부라 해도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아도 인생은 따로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거리, 독립된 일과 침범당하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상처를 줄이고 싶다면 물리적인 이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정신적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만 있다면 같은 집안에서도 평화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서로를 너무 통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부부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감시와 간섭으로 변질됩니다. 밥은 왜 제때 안 했는지, 친구는 누구를 만났는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외출은 왜 그리 자주 하는지. 모든 행동이 보고 대상이 되고 질문의 형식은 감시가 되고 조언의 말투는 명령이 됩니다. 결국 그 부부는 동반자가 아니라 감시자와 죄수로 전락합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러냐? 이 시간에 나가서 어딜 간다는 거야? 괜히 돈 써서 또 뭐 배운다고? 이 말들이 나오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어감만 남습니다. 서로를 위해 산다는 명분 아래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를 조종하려 합니다. 이처럼 통제의 늪에 빠진 부부는 결국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자신마저 작아지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관계는 감옥입니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인생의 모든 일정을 함께 움직이고 모든 취향을 강제로 공유하고 모든 선택을 사전에 허락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배우자의 허락 없이 옷 하나 사기 힘들고 친구와의 약속도 설명해야 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죄책감이 되는 삶. 그것은 명백히 자기 인생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따로 산다는 건 이혼하거나 집을 나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일정을 분리하고 생각을 독립시키고 감정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따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를 덜 간섭하게 되고 덜 통제하게 되고 그래서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세 서혜련 씨 부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사는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퇴직 후엔 함께 텃밭도 가꾸고 손주도 봐주고 동네 마실도 다니며 주변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편 박 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내의 일정을 하나하나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 누구 만나?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서 씨는 처음엔 애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하니까 묻는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질문은 의심이 되었고 그 관심은 통제로 변했습니다. 시장을 다녀오면 봉투를 들춰보며 쓸데없이 샀다고 잔소리를 했고 친구들과 다녀온 카페에 대해선 그 나이에 카페는 무슨 카페냐고 비아냥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 씨가 수채화 동호회에 가입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외출하고 작품을 집으로 가져오자 남편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손주나 좀 봐주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에 서 씨는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죄인이 된 기분일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일정을 보고하지 않았고 외출 시각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자신 명의 통장에서 조금씩 나눠 관리했고 식사도 하루에 한 번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각자 챙겨 먹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지만 다툼도 줄었습니다. 서로가 간섭하지 않자 오히려 예전보다 대화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지금은 남편 박 씨도 서 씨의 일정에 신경을 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 씨의 그림을 보며 이건 예쁘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서 씨가 없을 땐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각자의 시간이 생기자 서로가 서로를 다시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서 씨는 말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인생은 따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서로 숨통이 트이고 오래 같이 있어도 안 질리죠. 이처럼 진짜 오래가는 부부는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놔두는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부부 사이에 간섭이 깊어지면 사랑도 증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존중입니다. 감시 대신 신뢰, 통제 대신 선택, 명령 대신 이해. 이것이 진짜 부부의 미덕입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얽매이지 않고 숨막히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